자, 공소시효입니다. 자, 공소시효 의의를 보죠. 자, 공소시효는 제목 그 자체에서 의의가 나와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자, 취지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기간이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1항에 별표 쳐보시고 이 조문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은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여기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지 마시고요. 여기 숫자부터 보세요. 숫자부터. 자, 첫 번째 1호에서 25년 동그라미, 15년 동그라미, 10년 동그라미, 7년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자, 숫자 외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5, 15, 10, 7, 5, 3, 1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읽어볼까요? 밑에서부터. 1, 3, 5, 7, 9 하면 틀려요. 1, 3, 5, 7, 10이에요. 10. 그 다음에 15, 20이에요. 20. 15, 25. 다시 한번. 1, 3, 5, 7, 10. 그 다음에 15. 그 다음 25에요. 25. 여기 뭐 20년짜리 없고 30년짜리 없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왼쪽 볼게요. 자, 사형은 25년이고 무기는 15년이에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런데 그 밑에부터 3, 4, 5, 6부터 어려운 거예요. 자, 장기 10년 이상은 10이고 밑에 5번 장기 5년 미만은 5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번 체크하시고 5번 체크하시고 일단 3번하고 5번을 확실히 알면 4번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하고 5번을 제가 필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필기하실 때 요 밑에 있는 공간이 있죠. 공간에서 이렇게 반토막 한번 내보세요. 자, 여기다 필기 하나 할 것이고 여기다 필기 하나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봅니다. 3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장기 10년 이상은 땡땡 몇 년이다고요? 10년이다고요. 10년. 그 다음 밑에 이 공간을 비워두시고 자, 밑에 내려와서 5번입니다. 장기 5년 미만은 몇 년요? 5년이라고요. 5년. 그래서 여긴 10년이고 여기는 5년이다. 이 색깔 칠해볼게요. 여기 10년이라 그랬고 이게 5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7년 있잖아요. 7년. 그렇죠? 7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7년을 필기해 볼게요. 여기 7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땡땡 하시고 자, 장기 10년 이상 밑에 장기 5년 미만 이 겹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여기를 필기 한번 해보세요. 필기해 보시면 장기 10년 미만이죠. 그리고 장기 5년 미만과 겹치지 않으려면 장기 5년 이상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7년짜리는 장기 10년 미만, 장기 5년 이상인 거예요. 그 죄는 전부 다 7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가볼까요? 4번 보시면 장기 10년 미만 되어 있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는 몇 년이다? 7년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기 5년 이상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거기까지는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징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역금고. 자, 그러면 나머지 거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자격정지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5번이고 7번 가볼게요. 7번.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1년이죠. 1년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필기해 볼게요. 5번과 7번 필기해 볼게요. 장기 10년 이상 땡땡 하시고 여기 몇 년? 5년.
5년이다. 자, 한 칸 건너뛰고, 자, 그 밑에 7번이죠?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땡땡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그럼 가운데 몇 년이 비어? 13579, 1357,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 여기 3년 되겠죠? 3년입니다. 3년이 지금 비어요. 자, 땡땡. 그러면 여기서는 가운데 뭐가 오는지 아시죠? 왼쪽과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장기 10년 미만, 장기 5년 이상은 몇 년이다? 시효가 3년이다. 3년. 3년. 자, 그래서 왼쪽은 징역 금고고요. 오른쪽은 자격정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7번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1년이다. 6번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여기 장기 10년 미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3년. 그 위에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가보시면 여기 밑에 5, 7, 10이고 여기서는 1, 3,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절도죄 한번 볼게요. 땡땡. 형법 배우신 분들, 절도죄 법정형이 얼마죠? 법정형이? 우리 형법 제 329조 가면 나와 있어요. 6년 이하의 징역이죠. 뭐 벌금 있는데 그 벌금은 생략하고 징역만 갖고 얘기할게요. 자,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한이 얼마예요? 아, 여기 나와 있잖아. 6년이라고. 그쵸? 하한은 얼마예요? 땡땡. 1개월. 1개월이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3번, 3, 4, 5, 6, 7을 보면 전부 다 장기를 기준으로 하죠. 단기 하나도 없어요. 단기는 소년법과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장기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말하죠. 그래서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말해요. 그리고 밑에 하한 1개월은 단기를 말하고요. 자, 근데 장기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호, 4호, 5호 중에서 몇 번? 아, 여기잖아. 4번. 그쵸? 여기잖아. 여기. 도표를 보시면 장기 5년 이상,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이라니까요. 그럼 절도죄 6년 이하는 여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란 말이죠. 여기 6년 이하는 공소시효 몇 년이다? 땡땡 7년이다. 그래서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강간죄가 있고 강도죄가 있는데 형량 똑같아요. 강간죄나 강도죄나 형량 똑같아요. 법정형이. 전부 다 3년 이상의 징역인 거예요. 징역. 됐어요? 자,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 했기 때문에 상한 몇 년? 하한은 몇 년이고? 하한 여기 나와 있잖아. 3년이라고. 그쵸? 3년 나와 있어요. 상한은 30년이잖아. 그쵸? 이 30년이 뭐예요? 이 장기죠, 장기. 장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에서 맨 위에 거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보니까 이게 10년이란 말이야. 10년. 그래서 강간죄나 강도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다? 공소시효는 땡땡 10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뭐 절도죄가 몇 년이고 강도죄가 몇 년이다.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밑에 있는 이
법조문을 꼭 좀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봐야 되겠지? 나머지 봐야 돼요. 나머지가 더 중요해요. 벌금 몇 년? 벌금 몇 년? 지웁니다. 조금 더 지울게요. 벌금 몇 년? 벌금 5년입니다. 벌금이 더 출제 잘 돼요. 벌금. 그러니까 색깔 칠해놨지. 그 다음 나머지가 구류, 과료, 몰수는 1년입니다. 1년. 1년. 그래서 벌금 몇 년? 5년. 구류, 과료, 몰수 몇 년? 1년. 1년. 외웠어요? 다시 한번 봐요. 자, 밑에서부터 1, 3, 5, 7, 10, 15, 25. 됐어요? 벌금 5, 구류, 과료, 몰수 1년. 제가 지울게요.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사형 몇 년? 무기 몇 년? 장기 10년 이상은? 자, 사형 25죠. 무기 15. 장기 10년 이상은 10. 장기 5년 미만은 5. 그쵸? 장기 10년 미만. 이것은 뭐다? 이것은 적지 마시고 여러분 다 아니까 장기 5년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쵸? 이것은 7. 됐어요? 그럼 벌금 몇 년? 벌금 5년. 5년. 구류, 과료, 몰수 몇 년? 1. 됐어요? 그 다음 제일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자격정지가 제일 출제가 안 돼. 그래도 자격정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장기 10년 이상 5. 장기 5년 이상 여기 몇 년? 3. 그쵸? 장기 5년 미만 1. 꼭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의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조문 볼게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우리 공소시효가 뭐라 했어요? 공소시효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게 공소시효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아닌 거죠. 자, 그럼에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자, 25년 동그라미. 그러면 공소시효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것이 의제 공소시효인 겁니다. 자, 색깔 칠할게요. 자, 25년 색깔.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한 것 같아요. 이재명 사건, 그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게 떠오른단 말이죠. 사건이 너무 방대해요. 증인도 수백 명이고 사건 기록도 수십만 페이지고 또 다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건도 막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재판을 끌어요. 근데 담당 재판부가 2년마다 판사가 바뀌어요. 근데 새로운 판사가 오게 되면 사건 기록 검토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려요. 또 2년마다 또 바뀌어요. 그러면 충분히 25년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처럼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때는 담당 재판부는 면소 판결로 사건을 끝내버리죠. 자, 시효 기간의 기준입니다. 자, 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조문에 적혀 있는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2개 이상의 형이 병과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는 그쵸? 그때는 무거운 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무거운 형 동그라미.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의 죄를 과할 범죄가 이제 뭐였어요? 상상적 경합이 그랬죠. 상상적 형법 보시면 형법 공부하신 분들 2개 이상의 죄에서 1개의 죄를 정할 때는 가장 중한 죄로 적용하잖아요. 그 조문과 똑같은 거죠. 이게 경합범이고 경합범이거나
경합범이거나 뭐 상상적 경합이거나 할 때는 가장 중한 죄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자, 그 밑에 점은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했을 때 이 가중하거나 감경했다는 말을 뭐라 불러? 처단형이라 부르죠. 처단형. 그랬을 때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이게 아니한 형이 무슨 형이야?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뭐냐고. 그게 법정형이지. 그치? 법정형이란 말이야. 그 법정형에 가중하거나 감경한 형이 처단형인 거야. 됐어요? 자, 이 조문도 출제 잘 돼요. 체크하시고. 자, 그러나 형법 외의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감경할 때에는 그 특별법상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적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지 마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B라는 10살 난 아이를 10살 난 여자아이를 강간해버려요. 강간해버린다고요. 그러면 형법상에 뭐가 돼요? 강간이잖아. 강간인데 이게 10살 난 아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간죄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든 형량이 똑같아요. 3년 이상으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시효기간은 몇 년이다? 강간죄 시효기간. 10년이라고 10년. 그쵸? 시효기간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법이고요. 특별법에 가면 무슨 법이 있지? 성폭력 처벌법이잖아요. 처벌법에 가면 이 13세 미만자를 강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정형이 13세 미만자를 강간했을 때는 강간이나 추행을 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야. 징역인데 이 성폭력 처벌법에 가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특칙이야, 특칙. 즉, 이 지금 A라는 사람이 13세 미만자를 강간했을 때 형법을 적용하면 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특별법을 가게 되면 시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공소시효를 배제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폭력 처벌법은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하시고 일단 제가 적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울게요. 자, 밑에 판례. 형소법 251조 여기지? 그쵸? 형법 이외의 법률. 그게 바로 뭐야? 여기. 특별법을 가중 감경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응, 안 한다고. 그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범. 교사범, 정범은 정범의 형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됐고. 법률의 변경. 요 판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건 형법 배우신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판례죠. 범죄 후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는 거지. 개정이 됐으니까 이 개정된 법이 바로 신법이 되는 거겠지? 그치?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공소시효 기간을 정할 때에는 가벼운 신법을 적용하겠습니까? 무거운 옛날법, 국법을 적용하겠습니까? 가벼워졌을 때는 1조 2항을 적용하잖아. 형법에서.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할 때에도 그 가벼운 법정형을 가지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신법이다. 이거 신법. 국법하면 틀립니다. 뭐 많이 나왔던 형법 시간에는 많이 나왔던 판례이죠. 근데 형법 안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가벼워진 법이 신법이니까 그 가벼운 신법을 가지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형법 아닌 안 배우신 분들은 여기다 색깔 한번 칠해보세요. 여기 출제 잘 돼요. 다음. 자, 공소시효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기준이 됩니다. 자, 예비적 택일적 기재됐을 때는 각각의 범죄 사실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제 과형상 일죄부터 볼게요. 자, 과형상 일죄, 그 다음 공소장 변경, 그 밑에 나와 있지? 이것이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A급 판례들이에요. 자,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재라고 했죠? 따라서 각각의 죄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판례입니다. 판례 체크하시고. 무지 출제 잘 되고, 이 판례는 형법에서도 A급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에서도 출제 잘 되고, 형사법에서는 더 잘 되고. 자, 보세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는다. 이게 뭐지? 행위가 한 개래. 그치? 근데 그게 여러 개의 죄래. 이것이 바로 상상적 경합이죠. 형법 제40조. 그렇죠? 상상적 경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진다. 각각의 죄마다 따로 따진다는 거예요. 따로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일단은 끊어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여기서는 공무원이 취급한다 했을 때 이 공무원이 누구냐면 이게 판사하고 검사입니다. 판사나 검사. 판사 검사가 공무원이잖아. 그치? 판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도 없는 누가? 변호사가. 그쵸? 청탁 알선을 한다라고 기망해요. 누구? 고객을. 그쵸? 그래서 금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기죄가 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필기할 때가 여기다 한번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의뢰인입니다. A는 변호사지. 근데 이 친구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변호사를 개업하려면 실무 경험이 없는 그냥 로펌 말고 바로 뭐 연수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변호사한테 가지 말고 전직 부장판사 그러니까 판사든 검사든 간에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사기치기 딱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1, 2년 근무한 사람들은 뭐 CR도 안 먹히고 한 10년 부장판사, 부장검사 간판 달고 나오면 좀 괜찮단 말이죠. 이 의뢰인들도 많이 신뢰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약간 좀 장난을 좀 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어떻게 장난치는지. 의뢰인이랑 이제 뭐 사건에 관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함 건네주면서 내가 말이지 전직에 여기 어느 지방검찰청 부장판사 또는 부장검사 어느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다는 거지. 명함 건네주면서 내가 그래서 저기 법원에 아는 후배들이 많아. 선배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 같은 이러한 사건들은 아주 쉽게 사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그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망한다는 거지. 자기가 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였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쵸? 기망합니다. 이 친구가 사기를 당하죠?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착수금조로 많은 돈을 건네주게 되는 거예요. 그쵸? 금액을 주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가보다 사건당 하는 그 금액보다 몇 배 많은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는 법원에 있는 검찰에 있는 아는 선후배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사건 청탁을 의뢰해서 당신 사건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할 테니까 돈을 많이 뜯어내게 되죠. 그쵸? 근데 실제로는 요즘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쵸? 뭐 먹히는 애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먹히지도 잘 않잖아요. 그쵸? 그것이 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 근데 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A라는 사람이 그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의 죄책은 일단 사기입니다. 사기. 형법에서 얘기하는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즉 여기 보세요. 여기 청탁이나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망에서 돈을 뜯어내잖아요. 그게 형법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자, 근데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변호사법 위반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고객을 기망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죄가 두 가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한 개의 행위로 인해서 죄가 동시에 형법에도 충족되고 변호사법 위반도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올라가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자, 중간에 사기죄도 되고 변호사법 위반죄도 된다. 이 두 가지 죄는 행위가 한 개로서 동시 두 개의 죄를 충족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자, 사기죄는요. 자, 법정형이 어떻게 됐지? 형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까지 안 적을게요. 그냥 징역만 적을게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돼 있는데 5년 이하까지만 적을게요. 형법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적는데 굳이 형사법에는 여기까지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요. 자, 10년 이하 징역이라 했죠? 그럼 공소시효기간 얼마예요? 땡땡 얼마예요? 아, 이게 얼마냐고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 여기 이상이라 했잖아요. 이상 미만 몰라요? 10년 이상이면 10이고 10년 미만이면 7이라고요. 지금 사기죄가 봐봐. 사기죄가 얼마라고 그랬어 제가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요. 그럼 10년 이하라 했죠. 10년 이하. 장기 10년 이하는 여기요. 이하가 어디냐고 이하가. 아, 이하가 이상에 걸려 미만에 걸려? 이상에 걸리잖아요. 아니 10년에 걸리잖아요. 10년에요. 그러니까 10년이란 말이에요. 사기죄 공소시효 몇 년이다? 아, 10년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죄는 5년 이하라 그랬죠? 공소시효 몇 년? 땡땡. 아, 이것도 또 찾아봐야 돼. 자, 지웁니다. 여기요. 4번이 5번이요. 아, 여기 미만이잖아요, 미만. 미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야. 여기지? 7년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죄 공소시효 몇 년? 7년. 됐어요? 7년. 다시 봐요. 자, 변호사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몇 년이라고? 7년. 이것이 완성되었다 하여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 몇 년? 10년. 까지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 완성된다 그러면 틀려요.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무지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입니다. 자, 이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자,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점일까 아니면 변경 시점일까 인데 공소 제기 시점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변경시가 아니다. 밑줄 그으시고. 자, 우리 앞에서 공소제기 효과 봤죠? 그 중에 하나가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시효 완성 여부는 처음에 공소제기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다. 이런 것 꼭 알아두시고 색깔칠합니다. 너무 출제 잘 돼요. 자, 근데 그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정액의 차이가 날 때 공소시효 기간은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의 법정형일까 아니면 변경된 법정형일까인데 시효 기간은 차이가 있을 때 언제다? 차이가 있을 때는 변경된 시점이라는 거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 변경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출제가 너무 잘 나온다. 잘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위에 있는 판례를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보았듯이 차이가 나를 때는 변경된 법정형이 시효기간이 된다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차이가 날 때는 방금 제가 변경된 것을 갖고 따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된 것을 갖고 따져 보니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때 무슨 판결 때립니까? 그쵸? 면소 판결 때립니다. 공소시효 완성될 때 때리는 판결이 면소 판결입니다. 그건 뒤에서 배웁니다. 자, 끊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란 말은 면소 판결 때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판례. 사기죄로 공소 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구하는 공소장 변경이 되면 위에서 그랬잖아요. 여기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 제기에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처음에 공소 제기한 때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공소 제기를 한 때 요때인 것이지 변경시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끌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